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금리를 낮춘다 그래서 경기 위축 현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통은 경기가 깨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소하고자 금리를 낮췄었죠. 여기 보시는 차트는 파란색은 미국의 기준금리이고 빨간색은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난 2001년 닷컴 버블 때 보면 기준금리를 낮출 때 나스닥도 같이 깨졌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낮추면서 나스닥 차트가 같이 깨졌어요. 2020년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번에 금리를 낮춘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연준이 잘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쉽게 금리를 낮출 수는 없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함부로 낮췄다가는 더욱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는 투자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거주랑 비거주 쪽에 투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죠. 투자를 많이 했는데 반해서 그 기업의 실체를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익이 실제로 안 나는 기업들이 많았죠. 우리나라 새로운 기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반해서 실제로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고용시장도 붕괴됐고 자산시장도 붕괴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이거는 미국의 부동산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담보를 만든 뭐 MBS나 CDO, CDS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베어스턴스나 리먼 브러더스 같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죠. 이때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물며 산업은행이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할 뻔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의 폭락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야 연준은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당연히 나스닥이랑 S&P 그리고 다른 글로벌 지수들도 같이 나락을 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금리가 올랐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회색 음영이 미국의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건데 전부 다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2001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나왔었고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일어났었죠.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도 기준금리 상승폭이 훨씬 더 빠릅니다.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가게들도 소비를 위축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투자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부실채권 우려 때문에 함부로 유동성을 공급하기가 주저하게 됩니다. 가게나 기업들의 연체율도 오르고 상각률도 오르면서 부실채권의 우려 때문에 대출 태도를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작정 돈을 빌려줬다가 은행들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많은 가게나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 영국의 길트 채권,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최근 들어서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건데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많이 불안합니다. 어딘가 혹시나 뭔가 터지지 않을까? 만약에 터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터질까가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국채, 채권 이런 기초자산이 많이 하락하고 파생 상품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부실 채권에 따라서 파산을 한 건 아니에요. 크레딧 스위스나 실리콘밸리 은행 모두 다 투자를 어찌 보면 잘못한 거죠. 크레딧 스위스는 그린실 그리고 아케고스 캐피탈 쪽에 투자를 잘못하다 보니까 좀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고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받아서 원래는 대출해주고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금리가 워낙 많이 높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돈을 안 빌리게 되고 이를 타개하고자 국채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많이 오르고 당연히 장기 국채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예금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국채를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에 팔게 되고 뱅크런이 가속화됐습니다. 아직까지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크게 파생상품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불안한 건 마찬가지죠. 이거는 연체율인데 연체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융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연체가 늘어나는 경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연체가 지속되고 이게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되면 상각 처리가 됩니다.
상각이라는 게 이제 원래 받아야 되는 채권인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못 받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상각이 다음 보시는 상각률로 나타낸 건데 이거 상각률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이 상각률 또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오르는 경우를 보이는데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이제 금리를 낮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금리를 낮췄다가는 물가 상승이 더욱더 많이 오르고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자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둔화될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이게 화폐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터키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요구처럼 금리를 낮춘다 그러더라도 이게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고용 상황도 지금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 서비스 쪽에 물가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채용 건수를 보면 제조업은 어느 정도 조금 정체된 반면에 서비스 건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 밖을 못 나가다 보니까 그때 제조업에 대한 소비는 많이 했죠. 자동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집을 꾸미는 가구를 산다던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산다던가 요런 수요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쪽을 쓰지 않잖아요. 이미 자동차 사고 전자제품 사고 핸드폰을 바꿨는데 1년 정도 지났다고 그거를 잘 바꾸진 않죠. 대신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비스 수요, 학원비나 의료비 아니면 여행, 호텔 이런 쪽으로는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서비스 쪽의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더 금리를 낮추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고용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실업률이 거의 역대치로 낮아져 있는 상태죠. 진짜 만약에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이런 쪽에서 기초자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파생상품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이런 사태들처럼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이러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이 상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실물 경제가 나락을 가면 이제 그때는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 전에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 낮춰야 되는데 지금 이게 쉽지가 않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를 낮춘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을 떨어뜨리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절대 경제 데이터가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신용이라는 거는 계속 돌아야 되고 이 신용을 계속 돌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죠. 지금 우리 경제 시장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라든지 출하, 공장 가동률 이런 실제 경기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고용은 반대로 좋고 서비스 쪽이 물가를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함부로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은 지금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여러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